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이 말이죠. 캠프 데이비드 작년이죠. 작년 8월 18일 날 1차 정상회담을 가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성명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용산에 별도의 지금 입장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그리고 이제 기시다는 물러나게 돼 있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원칙들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현희 반드시 공개 사과하라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 전현희는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고소 고발 조치를 해서 이거 법에 단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배지를 띄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러한 공개적인 이러한 강경 입장문하고, 또 근데 전현희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장 할 때 감사원의 감사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극렬 반발했잖아요. 그 지금 반란 정신으로 내가 왜 사과하느냐, 누가 패륜이냐, 요런 그 거꾸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야,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야, 이런 사람이 권익위원장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양산에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이벤트가 있어갖고 메시지만 내놓으면 요게 망해요. 난리를 사고를 쳐요. 문재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마치 치매 환자 같아요. 아니, 현직에 있을 때도, 그리고 떠나고 나서도 잊어버릴 만하면 나와가지고 내가 최고로 국정 운영을 잘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오늘 이제 이재명,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제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했다. 요렇게 하면서도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어요. 외연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해서는 외연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영상 메시지가 나오니까 웅성웅성거리고 고성이 질리고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는 곳곳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유영하 이제 지금 이제 의원이 됐는데, 유영하 의원이 최근에 보면 이종찬이를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승민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유승민이가 요즘 계속해서 광복절서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야당보다도 오히려 더 독서를 퍼붓고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유영하 의원, 친박 핵심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신복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알찬, 그야말로 내용의 논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번 달에요, 9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이 단톡방에 계속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우선 무조건적 지금 이렇게 문재인 가치가 나라를 망쳐놨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야,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이런 문재인, 요 기록을 싹 압도하도록 윤 대통령의 성공을 지원하는 그런 매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성공은 곧 정권체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앞장서서 지금 방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유우파의 결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상 1주년을 계기로 해서 내놓은 공식적인 공개 입장문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약속한 대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금년도에 3국 정상회담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한미일 3국 사이에 있다라고 밝히고, 다만 올해 미국 대선이 열리는 이런 3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서 아직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상회의, 그러니까 제2차 3국 정상회의의 장은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따르면 10월 초순에 있게 되는 라오스, 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11월에 마찬가지로 페루에서 열리게 되는 APEC 정상회의, 여기에서 지금 3국 간의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받는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3명의 정상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분과 관계없이 협력을 이어나가고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행 과정을 독려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이다. 저도 이제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두 정상, 미국과 일본 정상은 이제 관두고 내려가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지금 이제 자리에 쭉 3년 이상을 이제 그 정상의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분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후임 대통령을 리드해 나가는, 왜냐하면 제일 선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거의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조야,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일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선언의 지지는 확고하다. 당연하죠. 이건 그야말로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런 정상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다되고 그럼으로써 3국 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하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3국 간에 사상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 정상들이 내놓은 공동 성명에도 보면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의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3국 간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철통 같은 이런 안보 협력의 자세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성명의 이제 합의의 결과로 한미일 3국 간의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3국 정상이 서명을 했고,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 요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3국이 공동으로 취하는 이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점을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기존의 이제 한미,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의 안보협력의 틀, 한미동맹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2중, 3중, 세 번째 겹을 쌓은 거예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3겹의 안보 체제가 더 강하게 구축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 있는 성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올림픽, 송파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오늘 전당대회가 열려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녁 6시가 넘으면,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문재인이는 양산에서 영상 축사로 가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축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화자찬으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되는 인간이 지가 잘했다고? 야, 이거 반성해도 싫다는 말에게 잘했다고 강조를 해.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참, 이거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이재명을 직격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고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 핵심은 말이죠. 이제 외연 확장이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어렵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왔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경험했다. 우리가 집권한 3번의 민주당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유능한 정부였다. 이렇게 스스로 성공한 정부 그리고 유능한 정부를 자처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듯이 이 객관적 지표가 뭐예요? 왜곡된 지표잖아요. 이거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문재인을 보면 이거 치매 환자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형편없는 상황인식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는 경제든 안보든 민주주의든 복지든 위기관리든 안전이든 모든 분야에서 우월했다. 자, 이게 자화자찬도 엠막동해야 논평을 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본인이 성공했어요. 본인이 유능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왜 이런 성공한 정부를 심판해서 내쫓겠습니까? 아직도 왜 쫓겨났는지 이유도 모르는 무능성을
무능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겁니까? 요러니까 이 영상 축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변이 술렁술렁하고 고성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클라이맥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관건은요, 영상 축사에서 관건은 지지의 확장이다. 지금의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개딸 정치를 배격하자.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개딸 정치를 배격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1인 체제, 1극 체제에서는 이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성이 나오고, 왜냐면 전당대 개딸들이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또 난장판이 났다. 난장판이 이루어졌다. 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오늘 DJ 그 15기 서거 15주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한동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이 추도사 이 추도식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뭐 추도사니까 당연히 이제 덕당 이 DJ의 뜻을 기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둘이서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상인적 현실 감각 그리고 서생적 문제인식 요 이제 DJ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는데 요거를 굉장히 이걸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DJ의 정치를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재명이 너보다는 100배나 네가 이런 지금 DJ의 리더십, 정치력을 가질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요, 오늘 요 DJ 추도식을 갖다가 지 먹사짐을 팔아먹는데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라를 말아먹겠다 아주 작심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유능한 살림꾼이었고 이상을 일추한 때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과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 아니 먹사니즘을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습니까? 웃기는 친구예요. 예,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 예, 거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비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해안까지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의 삶을 기억하겠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이게 검찰 조작, 요거를 지금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과 그 다음에 특검을 앞세우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DJ처럼 이렇게 모난 고진에 지금 내 고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삶을 인동초의 꽃을 피워냈다. 이런 것처럼 나도 꿋꿋하게 이런 검찰 조작 수사 요거를 버텨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국의 경우에는요. 이게 군사정권의 군홧발이 찍힌 자리에 검치를 법치로 가장하는 무도한 검찰 독재다. 지금 DJ 정신이 필요하고 저희는 물러서지 않고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긴 유산을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아 정의와 자유, 평화의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와, 이 뻔뻔한 인간들 제가 이 조국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영하 의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영하 의원이 유승민을 날린 그런 페북의 글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승민이가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없는 점, 그리고 일본 패망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한 점, 요걸 가지고 참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역사가 흔들리고 있고 이러다가는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권익위 국장이 유서를 남겨서 숨진 것을 두고도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요거를 유영하 의원이 날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자신의 주무실가 배신이라고 지칭되는지를 한번 반성해봐라. 무슨 때만 되면 이때다 싶어 내부로 총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한번 반성해라. 그러면서요, 요 유승민의 총구는 늘 바깥의 적이 아닌 내부로 고정되어 있고, 때만 되면 내부를 향해 난사를 해야 되는데, 평소 조준석이라도 명중률이 높지 않은 말인데, 그의 말인데, 하물며 뜬금없고 공감 없는 그의 말에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대꾸조차 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아주 세게 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소견일지 몰라도 무건수행하면서 세상이 왜 자신에게 배신이라고 하는지를 돌아봐라. 이제는 곁에 남아있는 이들도 없다던데 이 또한 하늘의 이치다. 아주 잘 정리했어요. 아마도 이런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승민이를 날리고 있고, 또 지금 유영아 의원은요, 이 광복 회장인 이존창도 목리,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북에서요, 이종찬의 목리가 도를 넘는데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상식을 넘어섰고 참을 수 있는 한계도 벗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거 모든 국민이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질구질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라는 것 외에 무슨 그리 자랑할 만한 경력이 있느냐. 국보입법으로서 참여한 입법위원으로 참여한 후에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무총장까지 한 것은 우당 선생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긴 그 이후에 정권이 넘어가니까 아예 그 진영으로 가서 국정원장도 해먹었으니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다. 원로란 나이가 많다고 예전 벼슬이 높다고 자리매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현희가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 법사의 이 심의 과정에서 권익위 국장의 사망 여부를 두고서 우리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 이게 정치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 김현희가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 자, 아무리 최고위원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국가 원수 그리고 영부인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용어로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박찬대가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다면, 불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다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감을 표한다. 유감을 표하는데 이게 이제 사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성한다는 건데 유감 가지고서는 반성의 도가요. 한 중간쯤밖에 안 돼요. 한 60, 70%밖에 안 돼. 100%짜리 사과를 발상해야 되는데 박찬대도 100% 사과는 안 했다고 봐요. 왜?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조건이 되어 있고 사과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유감을 표명합니다로 돼 있어요. 진정이라는 말도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요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관훈클럽 토론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좀 심한 것이다. 이런 지금 반성문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어요. 공개 사과. 자, 그래서 이 전현희가 공개를 사과해야만이 윤 대통령, 국민과 대통령 부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만이 이 박찬대가 얘기한 유감을 표명하는 거, 요것이 거짓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현희가 사과하지 않으면 이 박찬대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전현희는 뭐라고 나눴냐? 본인이 이미 두어 차례 입장문을 내놨어요. 젊은 국장이 희생된 그 사건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 누가 패륜이냐? 도대체 누가 권익위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이 권익위원장을 했고 그 국장은 본인 밑에서 이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부하가 생명을 끊었는데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상관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 하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갖다가 살인자라고 비판하기까지 된 겁니다. 자, 이런 뻔뻔스러움을 뻔뻔스러움을 지나서 이거는 패륜적 국가 원수에 대한 망언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여당이 그야말로 강직했던 고인의 명예를 매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 반성 없이 야권 책임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덮어씌우는 거. 요런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사과를 거부하면서 본인은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범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됐는지 여당이 반성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지금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전현희 지금 이제 정청래가 사무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해병대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시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전현희가 빨리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명해야 된다. 윤리의를 소집하자. 이런 안을 제안해 냈지만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이죠. 정치 공세로서의 제명 처리안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배지를 떼야 된다. 그래서 전현희에 대해서는요. 여러 단체에서 이미 고발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최단 시간 안에 신속하고 강경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배지를 떼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데 저의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